실무로 배우는 한글 2020. 이번 시간에는 글상자 그리고 글맵시로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상자로 제목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밋밋한 제목을 가독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글상자로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실무로 배우는 한글 2020 3-1번, 3-2번 작업전 파일을 먼저 실행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국만화 종합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내용이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을 단순한 텍스트 글자가 아니라 뭐로 표현하자는 거죠? 이렇게 글상자로서 훨씬 더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글상자를 넣기 위해서요. 상단 메뉴 입력에 들어가시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메뉴가 가로 글상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적당한 사이즈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다가 한국만화 종합 아카이브 구축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에 맞게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크기에 대해서 110에 15로 해보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당하는 글상자 도형의 테두리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점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파란 색깔 선이 그려진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글상자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너비라고 하는 것은 가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의 값이 되겠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원하는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정값으로 너비, 높이 동일하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크기는 가로는 110mm, 세로는 15mm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로에 대해서 110,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 15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크기에 대한 설정은 모두 끝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백 캡션이라고 하는 것은 글상자를 할 때는 뭐 여백을 둔다거나 굳이 캡션을 삽입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선 부분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예시로 보였던 이 부분 보시면요. 원래는 우리가 현재 글상자가 직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직각을요, 둥근 모양으로 바꾼다거나 모서리를 아니면 반원으로서 표현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글상자기 때문에 보통 상자가 이제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모서리를 직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와 같이 조금 더 밋밋한 제목을 가독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서리 공률을 직접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원한다면 공률 지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퍼센트만큼 공률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예를 들어서 반원을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채우기 색을 채우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채워보겠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면색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상자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요. 글씨를 어떤 위치에 정렬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글씨가 이렇게 글상자를 봤을 때 세로 가운데
의 글씨가 정렬이 되어져 있는데요. 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위치하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로 정렬을 위를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글씨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래를 선택하시게 되면 글씨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 상자를 편집을 하는데 글씨가 위나 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져 있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개체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글 상자 메뉴에 들어가서 세로 정렬이 위나 아래로 되어 있진 않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그림자를 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세팅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글꼴에 대해서 데이터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글꼴을요 도둠 22포인트 흰색으로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한국 만화 종합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글씨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A를 눌러서 글 상자에 있는 글씨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에 대해서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 바로 뭐로 하자? 도둠으로 하자라는 거죠. 모든 글꼴 선택해서 도둠을 선택해 주시고 글씨 크기는 22포인트로 똑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0을 22 엔터 해주시고요. 그다음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 색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우리는 첫 번째에 있는 하양 흰색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데이터가 가운데에 정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시와 똑같이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요, 해당하는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노랑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예시와 비슷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글자 색을 다시 아까처럼 검은색으로 한다고 하면 예시와 비슷한 형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요, 글씨체를 여러분들께서 맑은 고딕과 같은 글씨체로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예시와 똑같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상자 2번을 바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건을 잠깐 보기 편하게 복사를 조금 해준 상태에서 내용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입력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가로글 상자를 체크해 주시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드래그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레스 플라워 작품이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탭에 들어가서 너비의 값을 110, 높이의 값을 15로 설정해 주시고 채우기 색에 대해서 무늬색은 의미가 없고 면색을 파랑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설정 버튼을 체크해 주시고요. 텍스트만 범위를 잡은 후에 글씨에 대해서 우리는 맑은 고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고딕이 가장 깔끔하고 보기 좋은 글씨체다. 기본적인 그런 글씨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한 22포인트 정도로 해보고 글자 색을 흰색, 그리고 이미 세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로에 대해서만 정렬을 가운데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는 택견생활체조라고 하는 데이터는 기존에 만들었던 글 상자를 내가 복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만들었던 글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복사를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Shift 드래그를 하면 일직선으로 이동이 됩니다. 따라서 일직선으로 우리가 택견 생활 체조라고 하는 그러한 글상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프레스 플러거 작품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하여 아래쪽으로 내려서 동일하게 내용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요. 내용을 택견 생활 체조라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대로 한번 우리가 작업을 또 수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기본 탭에 들어가서 너비가 90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15mm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면색이 이번에도 파란색인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되겠죠? 저는 한 60% 밝게 보라색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설정. 그죠? 그 다음 글씨에 대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글씨체를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둠으로 할 거야 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글씨 크기를 28포인트 그리고 흰색으로 하면 안 보니까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선이 너무 심심해요. 그럼 선에 들어가서 종류나 굵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전 예를 들어서 모양을 조금 바꿔볼게요. 둥근 모양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글상자를 통해서 제목을 훨씬 더 밋밋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글상자로 제목 만들기에 대해 배워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글맵시로 한번 우리가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글맵시를 통해서 이렇게 밋밋한 텍스트를 이와 같이 가독성 있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건을 직접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2번 글맵시로 제목 만들기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글맵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시게 되면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보기 예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서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글맵시를 만들기 위해서요. 상단 메뉴 입력에 들어가시면 글맵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글맵시가 지금 보면요. 위에 있는 가나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림 아이콘이 있고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한글 2020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글맵시의 미리 보기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예시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만약에 예시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예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한국만화박물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설정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글맵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목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따라서 입력, 글맵시 체크. 내용으로 한국만화박물관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글맵시 모양이 되겠죠. 자, 글맵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글맵시를 표현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글씨체를 내가 궁서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궁서를 직접 글씨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줄간격, 말 그대로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줄간격의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줄간격의 의미가 없고요. 글자 간격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린 기본값으로 둔 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색깔 이런 거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텍스트하고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글맵시 만들기에선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선 이 부분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맵시가 짜잔 하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크기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를 이제 그림 크기 조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점이 있어요. 파란 색깔 조절점이 보이실 텐데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명시된 값이 있다면 해당하는 크기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크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글 상자에 보셨던 것처럼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기본 탭을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크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크기를 너비는 60, 세로는 40으로 해볼 거예요. 따라서 너비 값을 60mm로 정정해 주시고 높이의 값을 40mm로 정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 얘는요, 한국만화박물관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에요. 텍스트가 아니고 하나의 개체, 형태, 그림 형태와 같은 개체 형태로 넣어줬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글자색의 개념이 아니고요, 채우기 색의 개념으로 글꼴색을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채우기 색이 무슨 색이에요? 파랑색이죠. 근데 파랑색이 너무 옛날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자연스러운 하늘색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하늘색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예시와 똑같이 글자색까지 바뀌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입력에 글맵시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로 프레스 플라워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맵시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물결 1번,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칸에 있는 물결 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에 대해서 우리는 한 컵 윤고딕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나다라 순이니까요. 한 컵이면 조금만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한 컵 윤고딕 760이라고 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색깔에 대해서 보라색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탭에 들어가서요, 아까 마찬가지로 너비의 값을 얼마 60, 높이의 값을 얼마 40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좀 잘못 가져왔는데 이제 물결 1은 이렇게 생긴 게 맞고요. 이 프레스 플라워 이렇게 된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갈매기형 수장으로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실제로 물결 1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변경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글맵시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 아니면 글씨체를 바꾸고자 한다. 그러실 때는요.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마지막 메뉴에 글맵시란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거는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일부분만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프레스 플라워를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복사해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요. 개체 속성에 들어가시고 내용을 택견물하고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맵시의 모양을요. 우리는 은행잎 모양 1번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맵시 모양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은행잎 모양 1, 몇 번째 줄이죠? 둘, 넷, 여섯 번째 줄이네요. 여섯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는 은행잎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글꼴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한컴 윤고딕으로 해보고 설정.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여기 있는 밝은 연두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아예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글씨체를 우리가 조건과 똑같이 도둠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글상자와 글맵시로 제목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렇게 밋밋했던 텍스트를 글상자를 통해서 가독성 있게 표현했고 또 글맵시를 통해서 이렇게 가독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문서를 만드실 때 밋밋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상자 글맵시를 통해서 문서를 가독성 있게 표현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